안녕하세요. 산산노웅의 그 춘추시대의 공자와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제자 중에서 자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유비는 흥미가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듣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공은 그 공자의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그 공자 사후에, 그러니까 공자에 대한 그 여튼 편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, 그러니까 공자 사후에 이 유교에 대한 체계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공자보다는 31살이 적습니다. 그러니까 아내보다는 이제 그 한 살이 더 적죠. 아내가 이제 30살 공자하고 차이 났으니까 그 비슷비슷한 나이예요. 그래서 이제 공자한테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가 좀 됩니다. 그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공자가 자공이한테 물어봅니다. 자공이는 이제 그 어떤 언변에 뛰어나면서 이 상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. 원래 이제 그 상업을 하던 집안의 자손이니까 대대로 상업을 한. 그런데 이제 아내는 아주 이제 가난한 집 자제고, 그러니까 와서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어요. 그러니까 아내는 여튼 이 학문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, 자로는 학문에 대해서 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공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애초부터 공자한테 반해가지고 공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. 요게 이제 자공의 목적이었어요. 제자로 들을 때. 그래가지고서는 공자하고 대화한 내용이 논어에 보면은 자공이 가장 많습니다. 그 실질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고, 공자에 대해서 알으려고, 학문을 알으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공자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기와 각오로다가니 딱 머리에 박히면서 공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. 그리고서는 이제 공자 사후에는 공자를 기리기 위해서 공자 그러니까 그 학당이 있던 곳에 공자 묘를 아주 크게 조성을 하고 공자 사당을 짓고, 그리고서는 큰 그 인쇄 그 저기를 해가지고서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공자가 남겨놓은, 그러니까 그 논어, 중용, 대학, 시경, 서경, 역경, 춘추, 예기, 요거 편찬 사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주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쓰는데, 양피지에, 중요한 것은 양피지에 써가지고 이것을 한 벌을 딱 해가지고, 그러니까 이 8권이죠. 논어, 중용, 대학, 시경, 서경, 역경, 춘추, 예기, 딱 8권을 갖다 한 벌이 8권 해가지고서는 그 왕들한테 가가지고서는 이걸 진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이거 백성들이 알고서는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. 거기 뭐 하여튼 공자는 충과 효를 딱 모토를 깔아놓고 밑바닥에 깔아놓고서는 항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맹자하고는 약간 달라요. 공자는 우선 충과 효예요. 밑바닥에 딱 깔려있는 것이. 그러니까 이 왕들이 딱 볼 적에는 신하들이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신하들하고 조회를 할 적에는 이 공자의 이야기를 약간 섞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대부들이 조회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새로운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왕이 언제 나한테 물어볼지 모르겠다.
그래가지고는 이 책자들을 구합니다. 책자들을. 그러니까 이 공자의 그 업적을 기리면서 또 이제 편찬 사업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자공이의 이 상술에는 아주 자고 이대로 자공이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. 뭐 여부리가 따라갔다고 했는데 여부리가 그런데 여부리는 말년에 그 여튼 진시 황제한테 팽을 당해갖고 토사구팽 팽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끝에. 그런데 이제 이 자공이는 그렇지 않죠.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. 그래 이제 이 대부들이 이 책자를 구하기 위해서 양피지로 된 책자 이것은 뭐 아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양피지를 갖다 딱 이렇게 해서 이 그러니까 논어 중용 대학하고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를 이 한 벌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려요. 한 벌을 만드는데 이 글씨 붓글씨 잘 쓰는 사람 서예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여튼 이쪽에서 편찬 사업을 계속 벌려나가요.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살아오면은 우선 공자묘에 패백을 드리고 사당에 가가지고서는 또 패백을 드리고 그리고서는 와서 이제 이 책자를 이제 구하려고 자궁이한테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자궁이가 이제 딱 순서대로 명단을 적어가지고서는 그 여튼 예약을 받아요. 예약제로다.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딱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뭐 이 가격은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.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. 요 공자의 이 업적을 기리는 거니까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이제 주간으로 써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가격이 쌉니다. 어떤 때는 이제 뭐 그냥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양피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 상술에 아주 뛰어나요. 그러면은 이제 자공이 어떻게 해서 그 공자의 제자가 됐는가? 그러니까 자공이는 이제 30살에 공자의 제자로 들어오는데 그때 천금을 가진 부자였어요. 자공이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조가가 이제 그 고향인데 거기가 원래 이제 상나라 마지막 수도였었잖아요. 그러니까 상나라 사람들이 상술에는 아주 뛰어납니다. 장사에. 그래서 이제 이 자공이도 그 아주 대상 조가에서 가장 부잣집에서 5째 아들로 태어나요.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릴 때는 개구쟁이였어요. 장난도 잘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여튼 생각하는 것이 그 형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달랐으니까 아주 뭐 그 저기에서도 돌연변이었죠. 이 부잣집 상업 그 대대로 내려온 거기에서도 요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7살 때부터 이 상업에 눈이 뜹니다. 거기가 이제 시장 바로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에서 이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그 아버지가 뭐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. 그런데 이제 이 자공이 7살 때 그러니까 쌀이나무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 바구니를 만듭니다.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밑에는 그 청로로 그러니까 뭔가 잎을 이렇게 딱 깔아가지고서는 그 위에다 전병을 올려놓고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이 바구니를 가지고 부자 동네에 다니면서 이제 이 파는 거예요. 부자 동네에 다니면서 7살 때도 뭐 아주 그냥 귀티가 나면서 뭐 여튼 뭐 그 어른들이 보면은 반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잘생겼으니까. 그 이제 그 부자 동네에 가면은
그 문을 열어놓은 집에는 서슴없이 들어가요.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님한테 신하들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마님한테 갖다가 이걸 딱 놓고서는 아 이게 전병이 아주 맛있게 됐는데 이걸 드십시오. 이렇게 하고서는 그거 갖다 딱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마님도 이거 아주 잘생긴 귀공자 아들 저기 7살짜리가 이걸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이제 조금 이제 속이로 이제 난감해요. 그래 너는 누구냐? 그러니까 나는 조가의 그 단목사입니다. 그래 단목사가 이제 그 자공의 이름이에요. 그런데 이 단목사 이 자공의 그 어릴 적이 행적이 딱 아주 그냥 그 아들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났기 때문에 그 소문은 쫙 났어요. 그 뭐 옆에 동네고 어디고 그냥 뭐 그 우리나라 전체의 소문이 아주 그냥 천재로 그러니까 뭐 여튼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님도 이제 딱 들은 이야기거든요. 아 얘가 그 단목사구나. 그 대상의 5째 아들이구나. 딱 이제 알고서는 아 그러냐. 그러면은 네가 이걸 가지고서는 여기 왔는데 그 목적이 뭐냐.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이제 아주 그냥 뭐 솔직하니까 아 이거 상수를 배우러 왔습니다. 그러냐.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냐. 아 가격은 마님이 주는 대로 그게 가격입니다. 아 이게 가격을 얘기도 않고 그러니까 예 부잣집 마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폐물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. 뭐 가격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폐물도 가격이 없으니까 하나를 딱 줘요. 그래 가지고 와서 이 폐물을 갖다가니 처분을 하면은 그 가격에 몇십 배가 나가는 거예요. 몇십 배가. 이렇게 이제 그 상술이 아주 그냥 그 일반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틀립니다. 그런데 이제 13살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외국에 무역하러 이렇게 이제 상단을 꾸려가지고 뭐 어떤 때는 몇 달씩 뭐 화산에 시간이 안 걸려도 한 달 정도 이 정도 이게 걸리는데 외국에 이제 그 무역 상단 꾸려서 갔다 오려면은 13살 때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상단을 따라다닙니다. 그런데 여튼 이 상단에서 조금도 신경 안 쓰게 그 혼자 이제 그 단도리를 딱 하는 거예요. 아주 눈치가 빠른 거죠. 그러면서 여튼 18살 때까지 5년 동안에 전 중국 전 나라를 다 돌아다녀요.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자공이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많이 나는 물목 또 언제쯤에 뭐가 많이 나고 또 언제쯤에 뭐가 요 나라에서는 필요한가. 그러니까 이쪽에는 많이 나는 물건 언제였대 나고 이쪽에는 뭐가 언제쯤에 뭐가 필요한가. 요거에 대해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주간에다가니 딱 이렇게 적는 거예요. 적으면서 이제 머리에다 탁탁탁 입력을 하는 거죠. 뭐 천재인가. 그래 이제 18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서는 아 내가 상단 대장이 돼가지고 요 상단을 이끌고 가서 무역을 하겠습니다. 그 아버지한테. 그 이제 아버지도 이제 13살서부터 이렇게 딱 따라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이 상인으로 아주 대상인으로 클 그런 제목이니까 18살 때 상단을 딱 꾸리게 합니다.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 여기 상단에 들어가는 돈만 주십시오. 나머지는 내가 다 꾸리겠습니다. 이러면서 이제 뭐 가져갈 물목이고 어느 나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돌아서 올 것인가. 이것까지도 자공이 혼자 이제 다 계획을 짜요. 주간에다 쭉 이렇게 적으면서 계획을 딱 짭니다. 그리고 가져갈 물목도 그 나라에 가서 살 물목 또 그 다음 나라에 가서 이것을 넘기고 또 살 물목
그러니까 뭐 한 군데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한 5군데를 이렇게 들려가지고 여기 가서 이놈을 풀고 또 물건 사고, 여기 가서 이놈을 풀고 물건 사고, 이놈을 가져와서 또 여기 가서 물건 풀고 사고, 이렇게 5군데를 거쳐서 올 계획을 딱 짜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내가 13살 때부터 이렇게 상단을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한 결과 나라마다 많이 나오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서 부족한 물건이 있습니다. 그것도 요 시기별로 뭐 1년 12달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기별로 딱딱 이렇게 그 많이 나오는 물건 있고 모자란 물건 있고 많이 나오는 물건 있고 모자란 물건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배합하면서 5군데를 돌아서 이렇게 오면은 이번 그 상행에는 아주 괜찮겠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무릎을 딱 칩니다. 그래. 우리 집안을 빛낼 아이는 너구나. 그러면서 아주 그냥 탄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공이 이제 그 상단을 데리고 5개 나라를 쭉 돌아서 왔습니다. 왔는데 여기는 이제 뭐 몇십 년 뭐 몇백 년 이렇게 흘러온 그 대상이니까 한 번 상단 나갔다 오면은 얼마 정도가 남겠구나. 이게 이제 딱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평상시보다 몇십 배가 남은 거예요. 그 아버지가 그냥 손뼉을 딱 칩니다. 그래. 네가 우리 집안을 빛낼 아이구나. 이러면서 이제 그 자궁이를 막 그 칭찬을 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20살 됐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. 야, 네가 상단을 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독립해도 되겠다. 독립을 해라. 그래서 이제 20살에 독립을 했어요. 독립해서 이 무역을 하는데 뭐 다르니까 어느 나라에 어떻고 풍속까지도 그 나라의 그 대부들의 일일이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취향까지 그 마님들의 취향까지도 그러니까 이 마님들한테 폐물을 갖다가니 팔으면은 많이 남는다는 걸 알아요. 어릴 때부터 가격은 뭐 이쪽에서 안 불러도 그쪽에서 알아서 주니까 그 마님들은 그게 이제 그 7살 때부터 이 깨우친 상술이니까. 그래가지고서는 20살 때부터 독립을 해서 이 상단을 꾸려서 상업을 하는데 30살 되기 전에 천금을 가진 아주 그 부자가 됩니다. 그게 이제 천금이라고 하면 지금 시세로 얘기하자면은 한 1,000억 정도. 요 정도가 이제 현찰이 남은 거예요. 그 물건 가지고 남는 게 아니고 이득이 뭐 물건은 물건대로 쌓여 있고 지금 막 돌아가고 상단은 그러니까 뭐 상단은 이제 그 자공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딱딱딱 계획해 가지고서는 꼭 대장 딱 해갖고 상단 꾸려서 내보내고 또 상단 꾸려서 내보내고 또 상단 꾸려서 내보내고 뭐 중국 전 나라를 상대로 당하니 뭐 상단을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상단이 이제 한번 나가면은 뭐 최소한도 3개 국가 안 그러면 5개 국가 그 정도 이렇게 돌고서는 들어오는 거예요. 일단 그러니까 상단이 뭐 한 10개 상단을 막 이게 풀로 돌리니까 갔다 오면은 이제 1년 후에 나가는 거예요. 이 상단은 그렇게 이제 상단을 딴 사람이 이렇게 꾸려가지고 여기에서 와서 이제 쉴 시간 충분히 주면서 그리고서는 뭐 여튼 이 대우는 자공이가 이제 하는 일은 나와 너희들은 한 몸이다.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대우를 뭐 잘해주니까 그때 밑에 이제 뭐 여튼 종들한테까지도 종이라고 생각 안 하고서는 우리 식구다. 그러니까 이 종들도 신부는 종이지만은 같은 식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목숨을 바칠 식구. 그러니까 뭐 위험할 때 닥치면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러한 우리 주인. 이렇게 뭐 하니까 더 얘기할 게 없죠. 그런데 이 자공이 돈은 뭐 그냥 뭐 굴러서 막 들으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
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. 마음이. 그러니까 뭐 하여튼 돈이 전체는 아니니까, 전부는 인간한테 지금 뭐 그렇게 막 돈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지만은, 여튼 그 자공이 계속 부자가 될수록 더 배가 고파요. 상대적으로. 그러니까 자공이 이제 매일 저녁에 고민을 합니다.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, 우리가 그 대상 집에서 내가 태어나서 독립을 해가지고 내 자존으로 다 이렇게 일어났으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왜 배가 고픈가? 왜 마음이 허전한가?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가? 이게 이제 저녁마다 이제 나를 재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 이제 이 고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궁이 이제 아주 그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막 무슨 이유에선가 이렇게 나한테 고민이 생기는가? 내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데.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이 공자한테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.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